김포 대학병원 유치 계획 발표에 시민 수건을 풀었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큽니다. 강화되는 인천시 방역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부천은 돌잔치 뷔페에서 물류센터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지역 내 경제, 행정, 문화까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악취와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 풍무동 도축장이 북부권 관광단지로 28년 만에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계획 발표에 김포가 또 한 번 시끄럽습니다. 시민 수건을 풀었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게 된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세훈 기자, 김포시가 발표한 대학병원 유치 계획,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발표 직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지역 커뮤니티는 온종일 관련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네.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김포시가 현안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김포시가 대학교 이름과 그리고 유치 예정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대학병원 유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시민 수건을 풀었다면서 반기는 목소리도 있고 또 대학병원이 없었던 김포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예상치 못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반발을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이야기는 김포시가 밝힌 대학병원 유치 예정지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김포시가 경희대학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곳이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구의 대학부지입니다. 네. 김포시는 경희도 보건분야대학과 의료원을 동시에 유치를 하겠다면서 이곳 풍무동 부지를 두고 대학 측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부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지 선택을 두고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초 대학병원 유치 예정지로 거론됐던 곳 중 하나가 김포 장기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대학 부지인 풍무동 부지가 9만여 제곱미터인 점과 비교를 하면 다소 작은 규모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장기동 부지가 유력 예정지로 꼽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종합의료시설, 그러니까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네. 한강신도시 내에 그 인프라가 아직 다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대학병원 유치 요구가 높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풍무동 부지는 거리상으로 보면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 가깝고요. 장기동 부지에 종합병원이 오길 기대했던 신도시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신도시 개발 계획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반발이 불필요한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자제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계획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발표가 좀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김포시는 이번 계획 발표 직전에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의사를 담은 공문을 회신받았다라고 이제 밝혔었죠. 네. 다만 공식 업무 협약처럼 대학 측의 입장을 공식화할 만한 어떤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번 계획이 현실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구상 단계에서 발표를 서둘러야 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번 계획 발표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미 브리핑에서 갈 길이 멀다 이런 표현을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학 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요. 때문에 실현 가능성 문제는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제 7월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방역 지침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인천시의 정책,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감염병 고위험 시설은 7월 1일부터 전자 출입 명부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 명부 관리 시스템. 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결혼식장 뷔페 등입니다. 고위험군 시설로 추가 지정된 직접 판매 홍보관과 유통 물류센터, 뷔페 등은 7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거리 두기를 위해 파라솔과 그늘막을 현장 배정합니다. 대상은 을왕리와 동막 등 이용객 3만 명 이상의 해수욕장 7곳과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 해수욕장 2곳입니다. 해당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등 차양 시설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합니다. 특히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거쳐 손목 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차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드림 복지카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7월 10일부터 지급합니다. 당초 인천시는 쇼의 날인 10월 2일에 쇼드림 복지카드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급 대상입니다. 대상에게는 8만 원씩 선불 충전된 인천 이음카드가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와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물론 인천도 그랬지만 부천의 경우에는 특히 돌잔치 뷔페나 물류센터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행정, 문화, 그야말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지요.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내 기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격이 가장 컸죠.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확인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자료인 점을 참고하시고 좀 함께 보면요. 부천시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 전년 대비 증감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게 여행, 교통에서 34.3%가 감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미용이 24% 감소. 교육학원도 22%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과 스포츠, 문화, 레저도 나란히 1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교육이나 여행업, 또 스포츠, 레저 등에서 특히나 더 매출이 좀 감소를 했는데 네. 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라 이후 발표되는 자료들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말에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심환경 조성, 경영 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소비 진작 7개 분야의 67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극복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좀 돕기 위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을 운용하고 또 중소기업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로써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또 지역 경제에서 이제는 주요한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부천페이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인센티브를 이달까지 10% 상향해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경제 타격을 좀 짚어봤고요. 시 행정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네, 일단 민선 7기 장덕천 부천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자체 행사나 브리핑, 간담회 등이 좀 열려야 되는 게 수순인데 네.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천시는 일단 올해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자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의 위급함을 따져서 이 방역에 조금 더 몰두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또 많은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도 모든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대면이 아닌 온라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계를 좀 짚어보죠. 이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시작으로 문화축제도 이제 연이어
열려야 예, 할 예. 그런 시즌인데 부천하면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라는 게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좀 활성화되고 어울리는 장이 돼야 하는데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요. 네, 부천에서 열리는 최대 축제 가운데 2건이 이미 비대면 축제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열리는 제24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매년 하는 레드카펫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9월에 이어서 열리는 부천 국제 만화축제에도 이 개막식을 비롯해서 행사 전반 모두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8월 이제 광복절 주간에 좀 열렸던 행사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일정도 좀 다소 연기를 했고요. 네. 사실 축제에서는 이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비대면이. 그래서 이제 흥행성 면에서는 과연 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리고 휴관 중인 도서관의 경우에도 직접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 대신에 이 전자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도서관에서도 전자책을 제공해 왔는데 특별히 다른 점은 그동안 도서 한 권당 대출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수요가 많은 도서라도 이제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좀 대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5만여 종의 도서를 이제 부천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한 사람당 5권의 책을 2주 동안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인쇄로 된 종이에 그 도서를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장형 전자책은 한 권에 대해서 한 사람만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 1일자로 구독형 전자책을 다시 도입을 해서 한 권에 대해서 인원수는 제한이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원하는 이용자들이 이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코로나19로 변화를 맞은 부천의 모습 정리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지역의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선 인천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의 장애인 등록 인구에 대한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지요. 네, 인천의 그 장애인 등록 인구는 이제 저희 5월 말 기준 13만 5천 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13,7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지난 정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 지역의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예,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제가 이제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인천 지역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 시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시태 조사는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공건물 6곳 주변을 조사해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시각장애인 각 편의시설별 적정 설치율이 횡단보도 성형블록이라 한 33%가 나왔습니다. 그 성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그 외에 적정 설치율이 0%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이 점자 블록이 설치는 돼 있지만 노후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가 돼서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 조사한 이제 공공건물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에 그 설치된 점자 블록은 가판대나 조경 등 장애물과 인접해 설치되어서 충돌의 위험이 있거나 횡단보도 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자 블록이 노후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발견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책으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일단은 우선은 그 보도공사 매뉴얼을 제작해서 군구에 보급하여 적정한 설치 유도를 하고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좀 실시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 설립과 전문 인력 양성이 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뭐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행 편의시설의 이제 적정한 설치와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그 인천시가 이제 저희 장애인분들이 장애가 그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 인천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 그 조례도 좀 개정을 할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선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악취와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 풍무동 도축장이 28년 만에 사라집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1일 주식회사 우석식품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풍무동 도축장을 폐쇄하는 대신 육가공 판매 체험 시설을 북부권 관광단지에 조성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다음 달부터 풍무동 도축장 문을 닫고 도축 작업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은호 신임 의장은 재적 의원 37명 가운데 3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부평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은호 신임 의장은 구의원 3선에 성공한 뒤 지난 7대부터 인천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순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 신임 의장은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의 동의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의 이익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북구도서관이 7월부터 북구 마을 기자단 양성 기초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는데요. 교육 참여자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미디어 조사 분석을 비롯해 취재와 글쓰기, 동영상 만들기 등 마을 뉴스를 직접 제작하게 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북구도서관은 오는 9일 프로그램을 개강해 다음 달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3일 오후 4시부터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방구석 정책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그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버스킹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 정책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책 토크쇼에 참여해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달 29일 계양산성 박물관의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물관 건립 경과 보고와 올해 운영계획 심의 등이 이뤄졌는데요. 계양구는 국내 최초의 산성 전문 박물관이라는 특징을 살려 계양산성 박물관을 지역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1일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으로 설립됐는데요. 올해 4월 사업 범위를 교육혁신지구와 진로체험사업, 구립도서관 및 계양여성회관의 대행사업으로 확대하고 재단의 명칭을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계양구청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 적립기금 1,293만 6,590원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교육재단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수혜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다시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많이 높아서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장맛비는 주춤하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 30도에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엔 전국에 구름만 조금 지나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역시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하기에 적합하겠고요.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실내에선 냉방기기를 강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